자, 여러분 계속 합시다. 무신집권기부터 계속할게요. 자, 무신집권기도 그래프를 하나 그려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다 했었죠? 하나씩 그려봅시다. 잠깐만, 검정색으로 해야 되니까. 자, 무신집권기의 그래프입니다. 우선 당연히 X축과 Y축을 세우고요. 그렇죠? 무신집권기는 어떤 개념으로 보면 되냐면요. 권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냐의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처음엔 권력이 막 이렇게 막 울퉁불퉁하게 가다가, 그치? 그런데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딱 권력이 올라갑니다. 그러고 이게 살짝 유지가 돼요. 그러다가 이 권력이 푹 하고 가라앉습니다. 그럼 이 사이사이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먼저 봐야 되겠죠. 자, 그거를 다른 걸로 표시할게요. 자, 우선 요때와 요때와 요때 각각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 이거 취소. 이거 잘못했다. 미안해. 이거 취소. 이거 취소. 자, 봅시다. 우선 요때는 뭐가 있었죠? 요때? 그렇죠. 최충원이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최충원이 권력을 잡았고, 요때는 누가 침입을 해온 거죠? 몽골이 침입을 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기간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하극상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기 최충원 이후부터 몽골의 침입 때까지를 최씨 집권기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도 최씨는 몇 번 이어지긴 했으나 최씨 집권기 때 몽골의 침입을 제대로 막지 못하면서 이들의 권력이 무너지고 이 다음에 권문세족들에게 권력의 주류를 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잘 들었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래프는 접고 요 무신집권기 두 군데는 뭐와 뭐를 쓰면 된다 그랬지? 그렇지, 여기에 하극상기를 적고 이 밑에는 최씨 집권기를 적습니다. 자, 하극상기부터 하나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극상기의 집권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권력을 잡았는가? 자, 우리가 무신집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배경 지식을 좀 알아야 된다고 했었지. 왜 갑자기 무신들이 일어나서 문신들을 때려 죽이기 시작했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 얘들아, 내가 수업 시간에도 비슷하게 얘기했지만 이제 곧 전역을 앞둔 말년 병장, 즉 한 스물 중반 정도, 많아봤자 스물 중반 정도와 6.25도 참전했고 뭐도 참전했고 막 이렇게 막 전투 경험도 많고 하지만 한 65살 정도 먹은 한 포스타가 있어. 그럼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니? 정상적으로. 그렇지. 20대 후반이 이기는 게 20대 중반이 이기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가 그 20대 중반은 60대 할아버지를 이겼다고 그 사람 칭찬받아, 칭찬 못 받아? 못 받아. 우리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 그치?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 왜 그러냐면 얘들아, 나한테 해가 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이 뭘까? 불구경, 싸움 구경, 뭐 이런 겁니다. 그쵸? 나한테 해가 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래서 우리 맨날 막 UFC 같은 거 보잖아. 막 그 팔각형 케이지 안에다 넣어놓고 사람들끼리 치고받아서 피 터지고 막 이런 거 맨날 재밌게 보잖아. 그래, 나밖에 재밌게 안 본다. 그래, 내 인생 터졌다, 임마. 자, 근데 자, 그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난 거야. 문신들이 왕과 이렇게 잔치를 하고 있는데 재미가 없으니까 뭘 시켰냐? 상장군 이소은과 수박을 잘한다는 태권도를 잘한다는 젊은 병사 한 명을 싸움을 붙인 겁니다. 세상에 누가 이기겠어요? 젊은 병사가 이기겠죠. 그랬더니 갑자기 한례라는 문신이 그 이소웅 상장군에게 다가가서 싸대기를 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밥벌레 같은 새끼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제 무신들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말도 안 되는 싸움을 붙여놓고 황장군께서 예순이 넘었는데 그 나이까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는데 저 젊은 놈이 저 따위로 말하는 게 말이 되나? 이러면서 무신들의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신들의 쌓인 불만은 보현원 잔치에서 터지게 되는데 그래서 초창기에 정중부, 이방, 이고 이 세 명이 무신 정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누가 정권을 잡았다 그랬지? 그렇지, 정중부가 정권을 잡았다 그랬어. 세 명이 처음엔 같이 일으켰지만 권력이라는 건 혼자 먹는 거야, 나눠 먹는 거야. 그렇지, 권력은 혼자 먹을 때가 제일 맛있습니다. 그래서 정중부가 정권을 잡았다가 이 정중부는 경대승에게 암살당한 이후에 정권을 내려놓고요. 경대승은 너무나 자기를 노리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해서 신경쇠약에 걸려서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정중부의 호위무사 출신이었던 이의민이가 정권을 잡아요. 자, 근데 우리는 이 이민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쵸? 고려사의 이민을 뭐라고 해서 그랬어? 쌀가마를 공깃돌 놀리듯이 놀렸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어. 그치? 쌀가마가 몇 킬로야?
지금이야 40kg지만 옛날엔 80kg였다. 그럼 80kg짜리 쌀가마를 공깃돌처럼 놀린다는 얘기는 싸움을 잘하고 힘이 세다는 얘기 안 세다는 얘기야? 엄청나게 힘이 세다는 얘기야. 근데 얘는 소금 장수 출신이었단 말이야. 굉장한 천민이었어요. 그런데 싸움을 잘해서 정중부 눈에 들어가지고 정중부 호위무사를 하는데 얘들아 왜 그런 애들 있잖아. 막 중학교 특히 중학교 때 자기는 싸움 쪽도 못하는데 막 아는 선배들 많다고 막 중학교에서 엄청 막 끼부리고 다니고 막 힘센 척하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 그치? 근데 그런 애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어떻게 돼? 이제 더 이상 자기를 봐줄 선배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개 터지게 처먹고 어디서 짱 박혀서 지내야 된단 말이야. 그런 거랑 똑같아. 이민희가 정중부 백을 믿고 엄청 나대다가 정중부가 경대승에게 암살당하고 경대승이 정권을 잡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시골 집으로 돌아가서 짱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경대승이 죽고 나니까 이민이 올라와서 고려시대 무신 정권을 잡고 최고 권력자가 되는데 이 의민의 난 때문에 나중에 3번에서 보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 자, 이민이 천민 출신이라는 걸 잘 기억해 두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무신직관계 하극상기에서는 정방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아니 정방이 중방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저희 중방은 원래 무신들이 모여서 어떤 군사 기밀 같은 걸 회의하던 기구였어. 그런데 지금 무신들이 문신들을 다 쳐 죽여버린 다음에 무신들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무신들의 회의 기구인 중방에서 이 나라의 정치나 이런 것들 논해도 되니 안 되니? 태클 걸 사람이 있어 없어? 없지.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있던 군사 기구였던 중방이 정치 기구화 됩니다. 자, 세 번째. 이 당시에 망이와 망소이의 난 같은 여러 가지 반란들이 일어나는데 이 반란들의 특징은 무슨 반란이냐면 하층민들이 일으킨 반란이에요. 자, 하층민들은 누구를 보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야? 그렇지, 이민을 보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야. 소금장수 출신인데 쌈 잘한다고 바로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거야, 하층민들에게. 우리도 나라 뒤집어 엎고 반란 일으켜서 이기기만 하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하층민들의 반란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씨 집권기를 보겠습니다. 역시 집권자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최씨 집권기의 집권자는 당연히 최씨 정권을 펴었던 최충원, 그리고 그 아들 최우로 이어지고요. 이 뒤에 4명이 더 있습니다. 원래 최씨 집권기는 4대 60년간의 지배라고 하는데 이 아들 둘은 최한과 최인데 이런 놈들은 현재 한국사 쉬어진 상태에서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제끼시고. 자, 그럼 최충원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최충원은 우선 정치기구와 군사기구로 뭘 만드냐면 정치기구는 뭘 만들었다 그랬지? 그렇지, 교정도감. 그 다음에 군사기구는 뭐였어? 그렇죠, 도방을 만듭니다. 자, 교정도감은 무슨 뜻이냐면 올바르게 가르친다 정치를, 그리고 도감이니까 회의기구 이런 뜻이에요. 즉 올바른 정치를 위한 회의기구라는 건데 말이 좋지. 그렇지. 항상 뭐 시작할 때 말이 안 좋아서 실패하는 뭐 그런 건 없잖아. 자기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냥 독재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 쿠데타로 일어난 사람들은 뭐가 불안할까? 내가 쿠데타로 왕을 죽였기 때문에 최고 권력자를 죽였기 때문에 자기 역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호위해 줄 사람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군사기구인 도방입니다. 그리고 요때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요때 일어난 사건이 굉장히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인 만적의 난입니다. 만적이라는 애는 최충원 집안의 노비였어. 최충원 집안의 노비였는데 이 사람이 하루는 절 뒤에 올라가지 뒷산에 있는 절에 올라가지고 노비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야, 도대체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못난 게 뭐냐? 나도 눈이 두 개고 코가 두 개고 입이 하나고 뭐 손이 두 개고 발이 두 개인데 도대체 왜 저들은 저렇게 배떼지 부부르면서 부부르게 살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후장상의 씨라는 건 왕 또는 후자 귀족들, 그 다음에 장은 장군, 상은 재상. 그러니까 왕이나 귀족이나 높은 벼슬을 하는 사람들의 씨가 따로 있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은 동아시아사에서 진시황 때 중국 최초로 일어났던 농민 반란이었던 진흥 5강에 의해서 진흥과 5강이 한 말입니다. 백성들을 선동할 때. 뭐 그걸 어디 책에서 읽었는지 지가 생각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우리나 고려 사료에도 만적의 난에서 이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라는 말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시아사 문제를 풀 때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라고 얘기가 나오는 순간 바로 진나라 진시황의 진승 5강의 난 잡으면 되고 고려사 한국사에서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이 말이 나오면 바로 만적의 난을 잡으면 됩니다. 이 만적의 난은 하층민의 난인데 유일하게 최씨 집권기에 일어났던 하층민의 난입니다.
하층민의 난은 대부분 하극상기에 일어났어요. 예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만적의 난까지 보시면 최충원은 끝나고요. 그 다음에 최우를 보겠습니다. 최우도 정치기구는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걸 하나 만드는데 그게 말하면 인사기구인 정방입니다. 즉 사람을 쓰는데 내 맘대로 쓰기 위해서 인사만 전담으로 하는 기구를 또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군사기구는 아무리 많아도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기 때문에 또 하나의 군사기구를 만들어. 기존에 있는 도방을 교체한 게 아니야. 또 하나 군사기구를 만드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뭐야? 삼별초입니다. 삼별초. 그런데 문제는 이때 누가 쳐들어왔죠? 그렇죠. 몽골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몽골이 야 무신 애들이 싸움을 못할까? 무신인데? 싸움 엄청 잘하겠지. 그치? 근데 하필 쳐들어온 애들이 역대급 올타임 넘버원 몽고 새끼들이야. 마이클 조던이나 르브론 제임스가 쳐들어온 거라니까. 하필 쳐들어와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기병대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항상 기병 쳐들어오면 어느 섬으로 도망가? 강화도로 도망갑니다. 강화도로 천도해서 버티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맞짱 떠선 안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죽자 살자 기도라도 해보자 해가지고 요때 만들어진 유물이 뭐죠? 팔만대장경입니다. 팔만대장경. 그쵸? 자, 이 팔만대장경은 어디에 보관돼 있지? 합천 해인사에 보관돼 있죠. 예, 그런 거 정도는 상식이니까 알아두시고. 저희 팔만대장경은 나중에 문화사에 가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권문세족기와 신진사대부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기를. 자, 왜 그러냐면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기를 한 번에 봐야 되는 이유가 잠깐만 여기를 위에서부터 쓸 수 있게 때려놓고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기를 한 번에 봐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권문세족에서 신진사대부로 넘어가는 기간에 그 중앙에 있는 왕이 공민왕이에요. 고려시대에 단독으로 문제가 출시될 수 있는 왕은 4명입니다. 아까 우리가 호족지배기에서 했던 왕건, 광종, 성종 여기에 공민왕 추가하면 고려시대에서 단독 출제될 수 있는 왕 4명은 다 나왔습니다. 이 공민왕의 업적이 생각보다 많은데 주로 뭐냐면 권문세족 때 일어났던 원나라의 잔재들을 신진사대부기에 없앴던 게 공민왕의 업적입니다. 그래서 권문세족기엔 이런 게 있었는데 신진사대부에는 이런 게 없어졌네. 이런 걸 보면서 공민왕의 업적을 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를 같이 봐야 됩니다. 같이. 자, 역시 그래프를 하나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역시 X축을 그리고 이거 Y축이지 미안해. 선생님 수능 7등급이라 답이 없다. 자, X축과 Y축을 그립니다. 자, 여기는 어디로 보면 되냐면, 자, 이걸 내가 옛날에 어떻게 그리라고 그랬지, 너희? 수업 가르칠 때는? 그렇지, 이렇게 그리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그래서 처음에 왕의 권력은 점점 어떻게 되는? 내려가고, 그치. 그러다가 신진사대부의 왕의 권력이 올라가고, 반대로 권문세족들의 권력은 점점 올라갔다가 공민왕 이후에 점점 떨어지는. 약간 옛날에 서양서 했을 때 교황 그래프와 비슷한 거 그리라고 했었지. 기억나? 그렇지, 요 그래프를 그려놓고 시작하자고. 자, 권문세족기에 주로 이제 내정간섭과 영토 축소의 영역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내정 간섭 문제입니다. 우선 우리나라가 몽고에 항복한 다음에 우리나라는 부마국의 지위를 얻습니다. 야, 몽고가 맘먹고 때려잡기 시작해서 못 잡은 나라가 딱 2개 있는데 그게 한국하고 일본이야. 어, 우리나라가 나라는 안 없어졌긴, 아니,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지진 않았지만 끝까지 잘 버티긴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원나라 밑에 항복을 했으니까 원나라의 부하 국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마국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원나라 왕의 사위가 되는 나라다라는 뜻이야. 즉 우리나라 왕은 다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 거야? 원나라 공주들과 결혼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충 무슨 왕 시대가 되는데 자, 우리 이전까지 이어보자. 자, 왕건은 내가 왕건이라고 써놨지만 우리 왕건을 뭐라고 해? 태조 왕건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다음에 광종, 성종, 숙종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조나 종으로 끝납니다. 왕의 묘호가 조나 종으로 끝나요.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황제를 칭하고 있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예컨대 얘들아 생각을 해봐. 갑자기 만만하게 신동준이가 갑자기 내가 페이스북에다가 내가 오늘부터 순창고등학교의 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누가 찾아올까? 그렇지. 3학년들에 있는 수많은 인간들이 찾아오고 2학년들에서도 뭐 이태영이나 이런 애들이 찾아가겠지. 네가 뭔 짱이냐 이러면서 찾아올 거 아니야. 그치? 내가 짱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 가진 힘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단 말이야. 마찬가지야. 조나 종, 즉 황제를 칭하기 위해선 주변 국가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 적어도 주변 국가가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황제 칭호입니다. 그렇죠? 근데 몽골에게 쳐들어오기 이전까지는 우리 생각을 해보자. 우리나라가 일단 송나라보다 빨리 세워졌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고려가 세워졌을 때 중국은 지금 혼란기예요. 그 이후에 요나라와 송나라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고려가 황제 칭호 좀 했다고 얘네가 우리한테 겐세이 넣을까 안 넣을까? 안 넣겠지. 넣는 순간 우리는 다른 편에 딱 붙어가지고 나머지 나라 멸망시켜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중국이 계속해서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황제 칭호를 쓸 수 있었어. 이건 우리가 삼국시대 때 배웠던 고구려가 황제 칭호 얘기하고 남북국과 다원 해결을 했던 거, 남북조와 다원 해결을 했던 거랑 비슷하게 연계시켜서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쵸? 근데 몽고가 쳐들어오고 나서는 몽고가 중국 전토뿐만이 아니라 거의 전 세계를 통일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밑에서 길라면 황제 칭호는 쓴다 안 쓴다? 못 쓴다. 그렇지. 그래서 몽고에 충성한다는 의미로 앞에다 충자를 붙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듣고 싶은 이름 넣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조나 종이 아니라 왕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국격이 약해진 거죠. 그렇죠? 근데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몇 성 몇 부였지? 2성 6부제도였지. 그치? 근데 이게 부와 부와 2성 6사 부와 사 뭐 이렇게 바뀌든가 하여튼 한 단계가 모든 게 다 내려가. 어, 모든 조건이 한 단계씩 다 내려갑니다. 왜? 우리 이제 더 이상 황제의 나라가 아니고 원나라의 부마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신진사대부 공민왕이 되고 나서는 어떻게 된다? 부마국 지위도 다 집어치우고 충선왕 이런 거 다 때려치우니까 충공민왕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공민왕이 되는 겁니다. 여기선 미안해. 여기선 폐지가 되겠죠. 뭐 이거 안 써줘. 폐지. 자, 근데 얘들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황제의 칭호인 조나 종을 쓰진 못했어. 계속 왕으로 갔어. 왜 그럴까? 중국은 지금 무슨 시기지? 원나라와 명나라가 교체되고 있는 원명교체기입니다. 그쵸? 원명교체기. 자, 원명교체기 중인데 명나라는 명나라를 세운 사람의 이름이 주원장이야. 근데 이 사람은 이 주원장이 본명이 아니라 자기가 이름을 바꾼 겁니다. 자, 주살시키겠다. 누구를? 원나라를. 원나라를 주살시키는 장군이다 해서 주원장이라는 이름을 썼단 말이야. 야, 그런 사람한테 원나라의 부마국이었던 고려가 제대로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이지. 야, 이게 어떤 수준이냐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름을 바꾼 거야. 북한하고 전쟁하는데 김정은 개새끼하고 이름을 바꿔놓은 거라니까. 성이 김이고 이름이 정은 개새끼야. 이렇게 바꿔놓은 거야 지금. 그런 사람한테 그 원나라의 부하였던 부마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잘 보이겠냐고. 그렇잖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황제칭호를 쓸 수가 없는 거야. 언제든지 명나라가 쳐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내정 간섭 기구입니다. 정동행성이라는 내정 간섭 기구와 응방이라는 기구가 있었는데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자, 몽골이 우리나라를 때려잡은 다음에 이제 뭐 어디가 남았어? 일본 쪽발이 새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쪽발이 원숭이를 잡으려고 원나라가 쳐들어갔는데 원나라 애들은 수군이 있다 없다? 그렇죠. 배가 없습니다. 수군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하여금 수군을 만들게 합니다. 원나라 기병들을 태우고 갈 배를 만들게 해. 그때 세워진 그 기관이 정동행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쪽을 정벌하기 위한 기관이다라는 뜻이에요. 그쵸? 그런데 문제는 일본으로 가는데 두 번 다 태풍 맞아서 죽고 나서 그 동아시아사 배웠던 친구들은 배웠죠. 뭐 가미가제 뭐 신국의식 이런 거 배웠잖아. 무로마치 막부로 교체 이런 거 배웠지. 자, 그렇게 해서 분명히 일본 원정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동행성은 계속해서 남아서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는 기구로 남게 됩니다. 자, 그게 정동행성이고 응방은 뭐냐면 응가가 무슨 응자일까? 똥 아니야. 그렇지, 매응자예요. 매응자.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 매. 몽골에서 가장 간지나는 스포츠라고 생각했던 게 매사냥이야. 근데 그 매 중에 제일 훌륭한 진짜 구찌, 샤넬 막 이런 브랜드라고 생각했던 게 어디냐면 한국에 있는 해동청입니다. 해동청. 한국의 매 이름이야. 보라매. 해동청.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잡기 위한 기관을 만들었어. 그런데 이걸 왜 잡을까? 그렇지. 원나라 귀족들의 똥꼬를 빠르려고 잡는 거잖아.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 뭐야? 친원파. 다시 말해 권문회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정치와는 관련 없는 쓸데없는 매 잡는 기관에서도 내정 간섭이 일어납니다. 왜? 누가 있었으니까 친원파 권문세족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공민왕 때 어떻게 됐겠죠? 폐지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토 보겠습니다. 쌍성총관부입니다. 쌍성총관부 가로 열고 탐라부와 동령부도 씁니다. 자, 원나라가 우리나라에서 세 군데 영토를 뺏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점령한 다음에 쌍성총관부라고 불리우는 약간 뭐 우리나라 북부 지역부터 거의 뭐 학자들에 따라서 뭐 만주 지역 일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 그 다음에 탐나부 어디겠어? 제주도 그 다음에 동령부 강원도 북부 일대입니다. 근데 원명 교체기가 시작되면서 원나라가 명나라와 싸우기가 바빠 죽겠으니까 탐나부와 동령부는 반환을 합니다. 근데 쌍성총관부는
만주 지역에서 언제든지 명나라의 옆구리를 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공민왕이 그래 니네가 안 주면 내가 직접 받아가겠다라고 해서 직접 쳐들어갑니다. 근데 한동안 거기를 점령하지 못하고 뻘뻘대고 있다가 이때 누가 항복을 하냐면 이자춘이라는 고려인이 항복을 하면서 성문을 열어주고 쌍성총가부를 되찾게 되는데 이 이자춘의 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계입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성계의 고향은 함흥이야. 전주 이시긴 하지만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한국사에서 배울 건데 이성계 아들이었던 이방원이가 왕자의 날을 일으키고 나서 자기 형도 때려 죽이고 자기 배다른 동생도 때려 죽이고 이러니까 이성계가 나는 저런 새끼를 자식으로 둔 적이 없다 이러고 함흥으로 도망가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방원이가 아 그래도 우리 아빠인데 모셔와야지 해가지고 아버지 오세요 하고 사신들을 다 보내는 순간 이성계가 화를 잘 쏘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야? 맨날 화살 쏴가지고 다 죽여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함흥에 보냈던 사자들이 돌아오지를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매점 갔다가 안 돌아오는 새끼를 뭐라 그래? 함흥차사라고 하잖아. 그때 나왔단 말이 함흥차사예요. 어쨌든 이자춘이가 이때 항복했다는 거, 그래서 이성계가 이때 들어왔다는 거 알고 계시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문세족 개념을 좀 보겠습니다. 권문세족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공민왕이 어떻게 없앴는가를 보겠습니다. 저 권문세족은 내가 이야기했지. 산과 강을 경계로 대농장을 소유하고 있다. 그렇지 얘기하잖아. 그렇지? 우리가 작년에 세계사 때 대농장을 두 개를 배웠습니다. 로마의 대농장이 뭐와 뭐가 있었죠? 그렇죠. 라티푼디움과 콜로나투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농장은 항상 뭐가 중요하지? 노동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라티푼디움은 어떤 노동력을 확보했어? 그렇지. 몰락한 자영농들을 노동력으로 확보했고 콜로나투스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진 사람들을 노동력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대농장은 땅만 뺏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경작할 사람도 뺏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문세족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땅도 뺏고 사람도 노예로 만들고 그랬었단 말이야. 좀 부럽네. 자, 근데 이 권문세족들을 공민왕이 어떻게 했을까? 자, 문제는 대농장은 다 못 뺏어옵니다. 왜? 권문세족들의 가장 강력한 뭐라고 해야 되지? 음, 저기 재산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재산을 뺏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는 세모를 치는데 다만 이들이 뭐 불법적으로 뺏어간 땅과 백성을 돌려놓기 위해서 새로운 도감을 하나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전민 변정도감입니다. 이걸 맡고 있던 사람이 신돈이라는 땡중이야. 자, 전민 변정은 뭐냐면 밭전자와 백성민, 땅과 백성을 변화시키겠다. 다시 원래대로 올바른 대로 변화시키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권문세족의 세력을 많이 약화시키는 데 성공했고요. 그 다음에 최후 정권 때 만들었던 인사기구였던 정방을 권문세족들도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쓰고 있었는데 이걸 당연히 어떻게 쓸까요? 네, 당연히 폐지했겠죠. 그 다음에 수많은 몽골 풍습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었어. 얘들아, 우리나라의 전통 복장은 스키니진이야, 펄럭펄럭이야? 그렇지, 펄럭펄럭하는 한복입니다. 우리나라 한복은 나 같은 돼지가 입어도 돼지인 걸 잘 안 드러내주는 아주 매우 좋은 옷이란 말이야. 그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잘 생각해봐 얘들아. 우리 왜 남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중국풍 드레스 있잖아. 치파오라고 하는 거. 그거 몸에 딱 붙는 옷이야? 아니면 우리나라 한복처럼 퍼진 옷이야? 몸에 딱 붙는 옷이잖아. 그래서 여자의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지. 그치? 자, 스키니진과 펄럭펄럭은 농경민족과 유목민족의 문화에서 기인합니다. 자, 잘 생각해봐. 말 타고 초원을 파닥파닥 달려야 되는데 갑자기 옷이 펄럭펄럭거리면서 막 내 소매 얼굴 쳐맞고 이러고 있어. 그러면은 말 잘 타겠냐 못 타겠냐? 못 타겠지. 그러면 유목민족은 펄럭펄럭을 입을까? 스키니진을 입을까? 그렇지, 스키니를 입는 거예요. 반대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스키니 입고 농사 지어봐. 땀 안 나? 죽을 수도 있어,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지, 펄럭펄럭한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 중국도 농경민족인데 왜 저런 드레스를 입냐? 중국을 마지막으로 지배했던 왕조가 어디야? 청나라잖아. 청나라는 만주족이잖아. 만주족은 유목민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농경을 지었기 때문에 옷이 펄럭펄럭한 옷으로 발전하게 되지만 중국은 반대로 마지막에 만주족 옷이었기 때문에 스키니진이 발달하는 거야. 자, 몽골풍이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뭐가 들어오겠어? 스키니진. 그렇지.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변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몽골의 음식이나 이런 것도 많이 들어왔을 거고. 그치? 그런 것들이 다 신진사대국이 다시 말해 공민왕 시대는 다 어떻게 됐다? 폐지됐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신진사대 보기를 끝내고 나머지 고려 멸망과 그 다음에 고려의 대외관계 이 위쪽 칸은 다음 단원에서 다음 강의에서 채우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안녕.